예제는 됐고요. 자, 161페이지로 가시죠. 양가로 3번.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인식이죠. 자, 여러분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이 매출원가인데,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자, 재고자산은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 밑에 다 줄 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네 줄 다 줄 치겠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린다? 매출원가라고 불리고,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및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 표현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걸 세 개를 논하는 거예요. 판매된 재고자산 원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인 부분 매출원가죠.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물류원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물류원가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거리이긴 합니다. 왜냐?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나 제조원가 중에 비정상적인 부분도 매출원가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국제회계 기준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요. 그렇다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무조건 기준서대로만 써야 되니까 저 표현이 나오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걸로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약간 논란이 많아요, 지금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설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수설하고 소수설이 나와요. 국제회계준이 아주 클리어하게 쓰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A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은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다수설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저 사람 논리가 명확해도 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저거 좀 이상해요. 이상한지 알아요. 아는데 다수설이 기준서대로 그냥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일부 기업은 단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 대신에 다른 금액을 공시하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단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가 대부분 뭐라고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대신에 다른 금액을 공시하는 손익계산 양식이 있는데 이러한 손익계산 양식은 비용의, 자, 빨간색 동그라미 어느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격별 분류 방식에 기초한 비용을 소개한다.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매출원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형태가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나올 수도 있대요. 어느 별일 때 그렇게 한대요? 성격별일 때야. 그러니까 성격별은 매출원가가 반드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단기에 재고자산의 순변동을 함께 비용으로 인식한 원재료, 소모품, 노무원가, 기타 원가를 공시합니다. 반면 매출원가를, 자, 거기 줄쳐놓을게요. 손익계산서에 공시하는 방식을 비용의 어느 별 분류 방식이라 한다고요? 기능별 분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꼭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앞쪽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올 거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쭉 앞으로 가셔서 10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죠. 3번이고 비용의 분류 방법이고, 자,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의 분류반은 자, 어느 별과 어느 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별과 기능별 분류 방법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밑에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림 2-7번입니다. 성격별 분류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에는 손익계산서. 성격별은 여러분 수익, 기타 수익이라는 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과 제품 변동, 원재료 상품 사용액,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기타 비용 등등으로 총비용을 표시하는 방식.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까지 쭉 내려 쓰는 방식을 뭐라고요? 성격별 분류고,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별 분류에서는 여러분 매출원가의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매출원가 대신에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나 원재료 소모품 사용액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반면에 기능별 분류는 여러분 수익이 매출액이죠. 매출원가, 매출총익, 영업의 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 비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수익가 있는데 매출원가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가 되는 방식이 기능별 분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자, 다시 3번 위로 올라가서요.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부터 보야겠네요, 여러분. 자, 비용의, 자,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자,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나 성격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유의가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별로 기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한 표시 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여러분,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할 거예요? 기능별로 표시할 거는 기준서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회계 기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어느 별? 성격별입니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비, 운송비, 종업원급여, 광고비, 홍보비 등을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때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다른 말로 자, 솔직히 여러분 무슨 법이라고요? 매출원가법이고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같이 기분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번 법에서는 적어도 자 거기다 줄잖아요.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매출원가를 반드시 분리하래요.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는 추사적인 공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빨간색 줄 치세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급여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격별, 기능별을 먼저 구분한다는 거하고 기능별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기능별 표시 방법에 따르면 비용 중에서 어느 비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를 해달라고요? 매출원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할 때 성격별 비용에 대한 주석 공시가 들어가야 돼요. 성격별로 표시할 때 기능별 비용에 대한 주석 공시가 들어가야 돼요. 기능별로 표시할 때 성격별 비용에 대한 주석 공시를 해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두 개의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비용 중에는 구분해서 표시할 건 매출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기능별 기능별 표시할 때 성격별 비용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달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분하시기. 그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